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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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쉬었어요. 네, 일부러 쉰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쉬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뉴스 중에 좀 클릭이 2개 이상 되는 거 한번 볼게요. 누그러진 인플레 공포 성장주 고개 들까라는 소식인데요. 예, 성장주라고 하면 뭐 테슬라가 쿠팡 그런 것처럼 성장하는 회사를 얘기합니다. 이익은 많이 안 나죠. 네. 그 5% 기록한 5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예, 물가지수 상승이 심상치 않아요. 근데 높은 물가에도 하락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물가지수가 올라가면은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국채 금리도 올라가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내려갔어요. 고용률은 아직 크게 회복되지 못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죠.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성장주의 하나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기사였고요. 역시 여러분들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군요. 네, 클릭이 하나 되는 것도 해야겠습니다. 2개 되는 게 많이 없네요. 코스피 대비 기대되는 3,700만 금융 플랫폼 카카오페이네요. 네, 지난 4월 카카오페이 관련해 재미있는 해프닝이 발생했죠. 카카오페이가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노출됐습니다. 통상 공모가는 상장 예비 심사가 끝나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개되지만 카카오페이는 예비 심사 서류에 공모가가 고스란히 드러났죠. 예비 심사 서류에 나타난 주당 발행가와 상장 예상 주식 수를 감안하면 상장 직후 카카오페이의 시총은 9조에서 12조 사이입니다. 네, 12조 8,433억 원까지 올라가죠. 일반적으로 공모가는 2에서 40% 정도 할인 산정한 다음을 고려하면 카카오페이의 기업 가치는 16조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후 상장 주관사인 삼성증권의 정정 요청으로 공모가 관련 수치는 삭제했지만 업계에 남긴 파장은 컸죠. 카카오페이의 적정 기업 가치는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카카오페이의 산업 분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예비 심사를 청구하면서 기타 금융업으로 등록했죠. 국내에서 기타 금융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요, 보통 PER 주가 수익 비율로 기업 가치를 산정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다르다. 기타 금융업이지만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다양한 기업 가치 산정 방법을 카카오페이에 적용한다. PSR, 주가 매출 비율이 대표적이다. PSR은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려운 성장주, 그 중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플랫폼 기업에 주로 쓰이는 가치 산정 방법이다. 지난 3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대표적이다. PSR 외에 EV, TPB, 거래액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나 MAU, 월간 활성 이용자 등 기업 가치 등 다양한 멀티플로 카카오페이의 기업 가치를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게 정상일까요? 카카오페이의 기업 가치. 코스피 3,300 허들 넘나? 백신 접종률 23%의 경기 재개 기대감이 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자, 또 김연구원은요, FOMC와 연준은 테이퍼링 신호를 적극적으로 내보내지 않는 인내심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은 전월보다 올랐지만 아직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상승률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고 최근 구인과 채용 건수에서 보듯 고용 시장의 회복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저도 저 백신을 맞았습니다. 얀센 백신 맞았어요. FOMC 1단 대기 채권 금리 주목하고 있어요. BNY 멜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엘리시아 레빈 수석 전략가는
블룸버그의 연준이 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채권 시장의 신호라며, 이는 위험 자산에 훌륭한 레시피를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물가 급등에 대해 경제 재개 및 공급망 붕괴에 따른 공급 부족 등의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어요.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이 중고차 가격 상승에서 발생했고, 항공료와 호텔 가격이 올랐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플레 압력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네, 뭐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소식도 있어요. 어느 기업인의 한숨. 네, 여러분 한번 클릭해서 보십시오. 예, 가업 승계에 관한 건데요. 자, 너무 힘들어서 뭐 사모펀드에 뭐 이제 팔아버리고 그런다는 얘기고요.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발표 오늘인가요? 승자의 저주. 누가 승자의 저주를 받을지 승자의 승자를 받을지 기대가 되네요. 저는 뭐 롯데 점점 봅니다. 롯데가 뭐 되지 않을까요? 뭐 자금도 많이 마련했고요. 이베이 코리아 출신 대표이사도 롯데로 갔고요. 예, 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대표이사 맞죠? 네, 이제 해운업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서 좋긴 한데요. 뭐 항만 정체가 겹치고 수출업 기업들은 매년 많이 어렵대요. 해운 관련된 가격이 상승해서 그렇죠. 100년 기업 육성과 가업 승계 세제 한 명 클릭했습니다. 볼까요? 가업 승계를 목전에 둔 중소기업 창업 1세대가 평생 1군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인수합병 M&A 업계에서도 매물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입법 환경 변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 승계에 따른 과중한 상속세가 주된 이유인 듯하다. 현행 세제 하에서는 기업 이익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나 27.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상속 시에는 최대 기업 가치의 60%가 상속세로 과세된다. 동업기업의 경우 일방이 먼저 상함하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타방에게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상속세 재원이 없어 기업이 청산되거나 사실상 규구화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국가는 세금 명목으로 기업의 생애에 걸쳐 수익가치 상당 부분을 강제 배분받는 것은 물론 상속 시에는 그 처분가치 절반 이상을 회수하는 특수한 대주주인 셈이죠. 현행 가업승계 세제는 사후 가업 상속 공제와 생전 증여세 과세 특례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만 상속인이 종전 취득과액을 승계하게 해 추후 처분 시 상속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업 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제조, 건설 등 특정 업종을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그 부모가 주식의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총 가업 영위 기간의 절반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자로 재직해야 하며 18세 이상의 자녀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선임되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총 200억 원,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시 300억 원, 30년 이상씩 500억 원 한도로 상속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7년 동안 자산 처분, 지분 감소, 고용 감소 등 일정 사유의 발생 시 감면받은 상속세가 추징된다. 증여세 과세 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중소기업 지분을 50%, 상장법인은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고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30억 원까지 10%, 30억 원 초과 시 20% 저율의 증여세를 적용합니다. 네, 참 길게 읽었네요. 이거 읽으니까 뭐 거의 다 가네요, 시간이. 빵 굽는 타자기 뭐 이런 내 원자력 관련해서 쓴 책이에요. 환경운동가의 탄성. 빨대 탓은 이제 그만. 빨대 갖고 쉬워하지 말라는 건가요? 한 명 클릭했네요. 저자는요. 원자력이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옹호합니다. 에너지 생산 효율이
신에너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인데요. 풍력 발전은 이론상 날개의 에너지, 바람 에너지 중 59.3%만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제곱미터당 최대 50W밖에 전력을 생산할 수 없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의 물리적 한계 때문이다. 천연가스와 원자력은 제곱미터당 2000에서 6000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효율성은 자연 파괴를 수반하는 시설 확대로만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파고의 경제 뉴스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